힘든 게 불행한 건 아니다. 사람들이 힘들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운동 당연히 힘들죠. 왜냐? 운동은 자극이에요. 상처 내고 회복하고 성장하는 건데 힘들지만 이게 싫지 않다. 불행한 게 아니다. 왜냐?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나한테 이게 도움이 되니까, 이로우니까.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힘들어도 너무 좋다.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다양한 운동 배경을 가진 분들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더 가치 있게 링코의 미더 팟캐스트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치 있는 일을 더 가치 있게 미더 팟캐스트를 시작합니다. 이번 게스트는 피트니스에서 웰니스까지 우먼 웰니스의 서사를 만들고 계신 달리 운동장 대표 이수진님을 모셨습니다. 엄청난데요, 환호가? 오늘 감사합니다. 의상 너무 예뻐요. 네, 좀 신경 썼어요. 그러니까. 평소 잘 입지 않는, 하지만 좀 멋있는 여성 코치의 모습을 좀 잘 보여주고 싶어서 신경 썼고, 이 팔찌도 작년 11월 달에 이제 케냐 이템 마을이라고 달리기의 성지인 마을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또 볼레볼레, 이게 천천히라는 뜻이거든요. 볼레볼레. 그 메시지를 이제 새기 이 팔찌까지 장착하고 오늘 볼레볼레 천천히 풀자 이렇게 다짐하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리고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스토리가 저를 설레게 만듭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수지님은 열정 가득,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행동파. 말보다 행동이 먼저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언제나 웃으면서 즐겁게 달리고 있는 모습이 수지님의 이미지상으로 그려지는데, 이런 수지님의 자기소개 한번 듣고 가야 청취자분들이 이제 이런 수지님의 스토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겠죠? 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저는 이제 달리라는 웰니스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합정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회원점 이렇게 이제 넓혀가면서 여성분들의 그 건강을 최대한 길잡이 해드리는 그런 코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닉네임도 달리라고 쓰고 있는데, 달리가 무슨 뜻인지 혹시? 몰라요. 전 달리기에 달린 줄 알았어요. 요즘은 제가 달리기를 또 자주 하고 있어서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 원래 제가 이 달리라는 이름을 처음 지었을 때는 이름이라도 조금 특이하게 지어보자 했다가, 그때 지었던 이름이, 제가 탕웨이 되게 배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탕웨이 짐. 진짜. 그랬더니 친구들이 안 돼, 수지 안 돼. 막 이렇게 말렸고, 또 잘 말려줬다. 잘 말려줬죠. 그리고 두 번째 후보가 살맛이었어요. 살맛? 네, 우리가 결국에는 이 피부, 근육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맛이라고 하고 또 살맛 난다. 살맛 난다. 그랬는데 또 친구들이 잘 말려줬어요. 친구들을 잘 두셨는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하다가 진짜 안 되겠어서 질문의 책처럼 제가 좋아하는 그리스인 조르바 책에서 그냥 정답 나와라 하고 딱 책장을 펼쳤는데, 거기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이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제가 사실은 그 직장인 생활을 마치고 그 갭이어 기간을 가졌을 때 디스크가 터져요. 그래서 아파서 사실은 운동을 더 깊숙이 좀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맞아, 내가 달리 방법이 없었을 때 운동을 만났지. 그렇게 해서 달리라고. 진짜로? 네. 근데 이 피트니스에 발을 들이시게 된 계기가 그럼 직장인에서 이 피트니스로 온 어떤 전환점이 있을까요? 그 갭이어 기간을 가졌을 때 제가 한 평생을 만년 다이어터로 살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도 그만뒀으니까 좀 시간이 있잖아요. 또 다이어트를 했네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일을 안 하니까 살도 잘 빠지고, 그 다음에 아주 강압적인 다이어트를 잘 성공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자신감으로 제가 그때 식사량을 너무 많이 줄이고 줌바 피트니스를 이제
했는데 진짜 우리 전에 게스트 줌바였어요. 아 진짜요? 너무 재밌다. 예, 그게 거의 1시간에 막 거의 1000칼로리 가까이도 소모가 되는 그런 고강도 강렬한 운동인데 그걸 해서 이제 다이어트를 성공했네요. 어머. 그 자신감으로 줌바 피트니스 자격증을 따고 바로 센터를 오픈했네요. 어떤 센터를 그냥 맨 처음에 오픈하신 그 거예요? 매트 운동을 할 수 있는 줌바를 할 수 있는 마루 공간. 그 스튜디오를 바로 오픈을 해요. 진짜 이 행동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대책이 없죠? 아니 대단해요. 대책 없었어요. 그 자신감으로. 뭔가 지금 돌이켜보면 약간 무모한 느낌이 드나 봐요. 무모하죠. 네. 그때 다다닥 다이어트 부작용이 올라옵니다. 3달 만에 거의 9kg 뭐 이렇게 이제 감량을 한 상태였는데 건강한 방식이 아니었어서 그 두드러기가 온몸에 이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책 없이 창업했잖아요. 준비 없이. 그러니까 과도한 이제 스트레스와 업무로 바로 디스크가 그때 터져요. 오픈 2, 3개월 차에 터져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열자마자 대신에 그때 줌바를 제가 교육을 한 게 아니라 저의 줌바 선생님을 스카우트합니다. 스카우트해서 저희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해주시긴 했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일을 3개월 정도 쉬어요. 와 근데 그거 진짜 너무 곤욕일 것 같아. 내가 지금 네. 막 에너지가 뿜뿜해가지고 열었는데 네. 3개월을 쉬어야 돼. 네. 와 아찔하다. 네. 아파서 뭘 이렇게 갈 수가 없어. 누가 날 부르는데. 그런 정도의 디스크 통증을 이제 알았거든요. 근데 스튜디오는 열어놨죠. 일단 선생님한테 부탁은 해놨는데 모객 하나도 안 되죠. 그 시기를 정말 힘들게 보내다가 때 이제 시작했던 운동이 SMP라고 바른 자세 이제 척추 운동 그거를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 선생님을 타링이라는 앱 아세요? 네 알아요. 그 약간 숨고 맞아요. 타링 뭐 이런 숨고처럼 라인. 예, 그 타링이라는 앱에서 선생님을 찾아요. SMP 선생님.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에 와서 수업을 해달라. 그리고 내가 수강생으로 들은 거죠. 재밌다. 그거 아세요? 긍정님? 그 화병 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말초신경 이런 거 다 감각 둔화되어 있으니까 신레몬을 물려요. 아 그 감각을 네. 깨우려고. 확 깨워주려고 충격적으로. 근데 그게 SMP 도구로 내 몸을 요거잖아요. 이거. 맞아요. 다나소, 다나소, 뭐 그치. 웨이브 베개 이런 게 다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누른 거구나. 아파요. 그제서야 이제 아프니까 조금 정신이 든 거야. 나 이런 상태구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지? 그제서야. 그것도 있고 뭐 이제 허혈성 압박 효과처럼 일시적으로 이제 압박됐던 이제 근육에 혈류가 돌면서 또 순환이 되기도 하고 뭐 효과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통증이 경감되니까 우리 왜 염증 주사 맞잖아요. 통증이 있을 때 그런 조금 인지 살만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사람의 몸, 건강을 다룬다는 그 업종에 들어와서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채로 큰일 날 뻔했구나. 회원들 티칭했으면. 다행히 제가 티칭하진 않았고 선생님들을 모셨었지만 그래서 그때 엄청 이제 반성, 자기 회고를 하면서 이제 자격증 과정, 운동 자격증 과정을 싹 섭렵하게 됩니다. 근데 네. 저를 그 자격증 과정 중 하나에 저를 만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가 그럼 몇 년 차 때예요? 2년 차? 왜냐면 수지님과 저의 인연이 제가 한 교육단체에서 맞아요. 강의를 할 때 거기 수강생으로 오셨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가 처음 만남인데 네. 저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막 다 기억나진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제 또래거나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아이 엄마라고 하고 시작했던 그 모습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네. 긍정쌤만 엄청 잘 기억이 나죠. 왜냐하면 제가 그 교육을 들으러 갔을 때 정말 제가 유명하다는 교육들 그다음에 비싼 거
비싼 게 좋다. 진짜 수억 들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내가 진짜 공부해야 되고 더 남들보다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때 정말 아낌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비싼 교육에 이제 긍정성 교육이 있었는데 모든 선생님이 남성 선생님이셨어요. 심지어 임산부 운동 선생님도 남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거기서 유일한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맞아요. 그 어떤 강의보다 너무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긍정쌤을 너무 강렬하게 일단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때 제 진짜 흑역사인데 어땠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정말 없었고 괜히 피해만 끼치는 것 같아서 눈치 보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긍정쌤이 마이크도 안 하고 막 목소리 엄청 커. 네. 근데 너무 이해 잘 되게 쉽게 코칭을 이제 해주시는 걸 보고 저런 여성 코치가 이 업계에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고서 제가 이 자리에 있으니 저 얼마나 지금 떨리는지 진짜 나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저 남몰래 계속 팔로우하고 있었어요. 진짜요? 나 근데 그런 거 전혀 몰랐고 네. 그냥 이게 너무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다 시작이 다 다른데 그 겪는 시련들이나 경험들이 결국 오늘의 수지님을 위해 필요했던 과정들이었을 텐데 맞아요. 그 과정에 어떤 한 부분에 그냥 저라는 사람도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저희 둘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걸 듣고 보고 있는 누군가의 초보 여성 트레이너 선생님이 계시다면 네. 나도 해볼 수 있겠다? 네. 이런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누구에게나 저도 제 시작을 생각하면 되게 지금 봤을 때 초라하게 느껴지거든요. 좀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치근하기도 해. 아이고 참 애쓴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의 저의 어린 시절이 비춰진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걸 알면 맞아요. 좀 용기 내기 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용기를 주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제가 수많은 실수와 실패의 정말 연속이었는데 이게 내가 만약에 어떤 대가나 결과와 상관없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실수와 실패에서 배우는 거고 기회를 만나면 너무 펼쳐지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고는 결코 기회를 만난다는 게 어려운 일이니까 저는 좀 더 방황하시라고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젊으신 분들한테. 그리고 제가 10년 차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저는 제가 회사 대표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러다 대표 되겠다. 이러다 나 이 대표 아니야 내가? 막 이런 정도로 열심히 일했던 워커홀릭이었는데 회사를 그만뒀을 때 찾아온 자괴감, 미련, 회사에 대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또 이 발판이 된 거예요. 다 모든 것이 이유가 있었다. 네, 간절히 계속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러게요. 간절히. 근데 그 간절히 찾는 것만 멈추지 않으면 언제 올지는 몰라요. 사람마다 타이밍이 다 달라서. 근데 온다. 무조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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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네. 저도 그 말은 진짜 믿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이키 트레이너 하고 계시고 네. 또 이런 기업이나 어떤 단체에 출강하는 일 하시고 네. 그리고 또 어떤 일 하세요? 지금? 그게 메인 잡이고 저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쨌든 달리라는 그쵸. 공간 안에서 저희 회원분들의 건강을 리드해 드리는 일. 그쵸. 제가 운동업에 와서 사람들을 유심히 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니까 운동의 기능을 보면 되는데 자꾸 운동을 잘하려고 해요. 마치 인스타에 나오는 어떤 운동러들처럼. 근데 그거는 지금 내 몸 컨디션이 아니란 말이죠. 그치. 네, 그래서 운동 능력과 운동 기능, 건강을 우리 헷갈리지 말자. 내가 하고 싶은 건 지금 스포츠 선수가 되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건강하고 통증 없고 편안하고 즐겁고 이거가 훨씬 많거든요. 일반인 분들 목적 중에. 그쵸. 근데 이거에 혼선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적고 있고요. 그 책도 너무 기대되고
제가 책 나오면 꼭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면서, 오, 예. 울면서 읽을 것 같아. 한 권 팔았네요. 좋아요. 그러면 이게 또 웰니스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희가 2부에서 좀 살펴보고 알겠습니다. 1부를 광고 한번 하고 넘어가 보도록 광고도 하겠습니다. 있나요? 자, S&P부터 필라테스, 요가, 웨이트, 러닝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건강한 루틴을 심어주는 수진님의 하루. 하지만 좋은 수업을 준비하고 더 나은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것 외에도 회원 관리, 예약, 출석, 결제, 소통까지 챙겨야 할 게 참 많죠. 링코는 강사님의 시간과 에너지를 수업과 회원에게 돌려드립니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든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달리 플레이그라운드처럼 진짜 가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공간에 링코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2부에서는 웰니스, 우리 수진님 좋아하는 웰니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건데, 링코에서는 웰니스를 3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신체적인 건강, 그리고 두 번째가 정신, 마음적 건강, 마지막이 소셜, 사회적인 건강. 이건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이 웰니스라고 한다면 이 3가지의 균형을 얘기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가치에 공감하면서 웰니스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눠볼 건데, 수진님이 생각하시는 건강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 스스로한테 질문했을 때, 나 언제 되게 건강하다고 느껴? 이랬을 때 저는 편안한데, 단단할 때. 편안한데 단단할 때. 그게 언제예요? 그럼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공간,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그러면 최근에 내가 편안하고 단단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느꼈던 가장 최근에 어떤 순간이나 이런 모먼트가 있었다면 언제세요? 그게 아마도 뭐 케냐에 그 달리기 리트릿을 갔을 때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로마의 그 마라톤을 갔을 때도 그랬던 게, 일단 내가 원해서, 그러니까 케냐 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무슨 달리기 하러 아프리카를 가? 약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달리기 말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그 사파리 안 봐도 돼. 그래서 갔고, 거기에 같이 갔던 그 좋은 멤버들, 밤마다 저희가 글쓰기를 했어요. 그리고 핸드폰 그거 우리 디지털 디톡스 했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매일 밤 이야기 꽃이 막 피어서, 그랬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고 행복하고 충만하다고 느끼는 거죠. 너무 좋은데, 근데 그걸 알게 된 게 마인드풀 러닝 스쿨. 맞아요. 그 우리 성우 선생님이 하고 네. 계시는 그 마인드풀 러닝 스쿨에 가셔서 어쨌든 이 여정의 시작과 과정을 겪으신 건데, 맞아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마인드풀 러닝의 방식이 뭐냐면, 코호흡만으로 내가 편안한 속도를 그냥 지속적으로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가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마인드풀 러닝이 도와줬던 거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것들, 그게 사실 진짜 돈 안 드는 선물인데, 그거를 느끼게 해준 게 되게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게 좋은 거다, 소중한 거다라고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 달리기라는 거를 누군가는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되겠지.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그 마인드풀 러닝 스쿨에서 알려주시는 그런 코호흡 방법이라든지 조금 볼레볼레 하시는 것처럼 천천히 시작해도 괜찮은 건데, 그런 것들의 가치를 우리가 조금 알지 못하고 지내지 않았나에 대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수지님의 이야기를 통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내가 운동을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조금 더 약간 그 포인트? 그러고 나면 저도 이 거리를 달릴 수 있었네요. 저 이렇게 기분 좋게 달린 거 처음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저는 가장 큰 힘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한번 느꼈잖아요. 그러면 내일 역시 달리기는 나랑 안
안 해. 이게 아니라, 내일도 한번 뛰어볼까? 또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1년 뒤에도 계속 하고 계신 걸 발견했을 때 저는 너무 기쁘죠. 행복하죠. 그렇죠. 그게 코치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보람과 기쁨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일적인 부분에 수지님의 열정과 커리어 이런 걸 다 살펴봤으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엄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아내이기도 하시고 네네. 또 어떤 센터의 대표님이기도 하시고 네. 근데 내가 출강까지 나가는 정말 플레이어기도 하시고 이 역할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데 요 많은 역할을 어떻게 균형 있게 잘 가져가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아니면 내가 조금 이런 걸 다 하기에 조금 버거우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옛날에는 모든 일을 다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육아도 회사 일도 다정한 것도. 근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한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저는 하나의 몸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했을 때 주변에 도움이 되고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 걱정시키고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걸 발견했어요. 내가 여유가 있고 곳간이 차 있어야 나눠줄 미소도 있고 여유가 있다는 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나서는 좀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를 정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내가 못하는 거는 과감히 내려놓는다. 그리고 전문가한테 맡긴다. 네. 위임을 이제 위임을 한다. 선택하셨군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수지님이 이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해나가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또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하시면서 부탁도 하고 위임도 하고 이 밸런스를 수지님만의 어떤 경험과 연습, 노하우로 잘 이끌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국제 우먼 웰니스 협회를 통해서 또 그런 가치를 다 전달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들었는데도 좀 용기가 안 나고 이런 분들을 위해 그냥 길게 말고 되게 짧게 임팩트 있게 좀 운동을 시작해라 할 수 있는 응원의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제가 이 말 많이 해요. 어떤 걸 하세요? 힘든 게 불행한 건 아니다. 사람들이 힘들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 지금 진짜 힘들거든요. 맨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애기 등교도 시켜야 되죠. 센터 아침 수업도 나가야 되죠. 여기도 와야 되죠. 막 이제 또 수업도 하러 또 가셔야 되고. 수업하러 오후 수업도 가야 되죠.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게 꼭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운동 당연히 힘들죠. 왜냐? 운동은 자극이에요. 상처 내고 회복하고 성장하는 건데 힘들지만 이게 싫지 않다. 불행한 게 아니다. 왜냐?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나한테 이게 도움이 되니까 이로우니까.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힘들어도 너무 좋다.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명언입니다. 힘들라고 불행이 아니고 그리고 이걸 쭉 계속하다 보면 우리 수지님의 스토리처럼 언젠가 기회가 맞닿아서 내가 정말 만족하고 풍요로운 상태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아직 안 온 것이지 오기는 온다. 이게 오늘 어떤 이야기의 무조건. 그쵸. 핵심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수지님의 스토리를 커리어부터 시작해서 웰니스까지 살펴봤는데 앞으로 저희 링코도 수지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서 행보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네. 말씀 주시고요. 네. 응원을 보내면서 이번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